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40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김학미 기자 어디 잘 갔다 왔죠? 네, 제가 쿠바랑 칠레 네. 한 열흘 넘게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제일 뭐가 인상이 깊었어요? 글쎄요, 일단 날씨가 좀 쿠바는 덥고 칠레는 네. 춥고 그렇고요. 일단 뭐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 좀 다른 것들 아마 기사로 제가 기사로 보여준다. 네. 하여튼 외국 나가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인생 살면서 네. 늘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좋은 우리들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역사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지난주에 김학미 기자가 없을 때 네. 1577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행됐던 선조시대 민간 인쇄신문 조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그럼 조보라는 게 그럼 그때 딱 100일 정도만 발행한 거 만 거냐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100일간의 조보 이거는 이제 특별히 민간업자가 대량 인쇄하고 발행하고 활자로 했다는 거죠. 네. 유료로 배포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독 관심을 끌만한 건데 그 외에 전통적인 의미의 조보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조시대 100일 이런 것처럼 활자로 인쇄되지는 않았지만 필사, 이게 뺏겨 쓰는 형태로 해서 이제 배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시대 신문, 조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까지도 보도했던 네. 조선의 신문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조보의 역사가 꽤 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언제 처음 발행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은 통일신라 시대 예를 들자면 설총이 이두를 만든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실 확실치는 않고요. 네. 문헌에 정식으로 등장하는 거는 조선조 중종 때죠. 중종 때라고 하면 저희가 시대 구분을 했을 땐 15세기, 네. 16세기 그 무렵쯤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8년에 이제 기록이 처음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 성희안이라는 분이 중종 임금한테 고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북경을 떠나서 요동에 도착했을 때 조보를 보니까 탄핵을 받아가지고 면직된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기사를 봤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탄핵을 받아서 면직된 사람들이라는 기록인데요.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질 기사가 그렇죠. 신문에, 조보에 실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정에서 탄핵을 받아서 경질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가 잘못되고 비판 받아가지고 네. 비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잘못했거나 그래갖고 이제 이른바 비판 기사죠. 그래서 네. 이제 경질된 신료들의 기사가 실린 조보를 봤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요동 땅이면 사실은 중국이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네, 요동 땅 중국에서 그러면 조보를 읽었다는 거고 거기까지 네. 배달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성희안이 본 것이 조선의 조보라 그러면 이미 중종 때 중앙에서 서울에서 발행된 조보가 중국 땅 요동까지 배달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조보의 배달 시스템이 요동 땅까지 구축될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경향신문이 어디 북경이나 어디 만주 거기에서까지도 이제 배포가 됐다는 건데 요새보다 더 배포가 그러게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달 네.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까지 됐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글로벌 시대라도 어렵잖아요. 근데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조선시대 조보를 외국 땅에서 외국인들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됐나요? 그래서 중종 때 대사원 권민수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모든 국사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거는 승정원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 때문이다 이런 거죠. 원래 조보를 승정원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보의 이게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모든 국사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승정원을 잘 단속하지 않고 승정원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정책에 뭔가 결정이 되면 외부인이 먼저 알고 오늘은 무슨 일을 의논했다며 조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각회의나 어디 부처에서의 어떤 업무가 신문에서 먼저 보도가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나라의 큰 일이 어찌 이처럼 비밀이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조선시대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으면 이걸 좀 확 없애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것이 국사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기밀 이런 누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니까 중종의 답변이 좀 의미심장을 한 건데
뭐라냐면은 조보는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승정원 스스로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중종 임금의 말을 듣고 보면 조보가 이 중종 시절보다 훨씬 이전에 좀 존재했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선조 때 그 지평 남이신의 언급에서도 조보의 역사가 아예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선조가 이제 당시에 또 이게 정유재란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1597년이니까 그 국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제 조보를 없애자 이런 명을 내리니까 예. 남이신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조보의 유래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면서 난리통에도 발행이 됐고 임금이 도망가는 시기에서도 발행이 됐고 잠시라도 발행을 중단한 적이 없고 이거는 중국의 명나라 장수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보 발행을 중단하게 되면 중국에서 오히려 저놈들은 왜 조보를 발행하지 않는 거야?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조보가 발행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걸 몽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망가는 거를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조보가 발행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전시에도 경향신문도 나왔거든요. 네. 그 부산에 피난하면서도 신문이 배달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1950년부터 몇 달 사이에 신문이 없더라고요. 우리 신문. 우리 그렇군요. 회사에 없더라고요. 네. 잠깐 경향신문의 역사를. 예. 그 지난주 방송에서 선조시대 민간에서 인쇄한 조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주 방송을 또 듣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건가요? 원래는 뭐 관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전교, 담화, 그다음에 이제 유생 관료들의 상소문에 대한 상소문, 그러면 임금의 답변, 네. 그다음에 관리들의 임명과 면직, 뭐 중앙이나 지방간수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기문 기사라 그래갖고 좀 이상한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로 따지면 지금 따지면 가십 기사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자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에요. 취재 네. 쓴 건 아닌데 당시에 그 백성들의 생생한 삶이 어떻게 보면 현장 공무원의 생생한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각지에서 올라오는 어떤 보고서니까 네. 그런 형식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게 실리고 그다음에 임금과 신료의 잘못을 꾸짖는 상소문이 그대로 실리거든요. 그리고 임금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뭐 그런 자비판 이런 것까지 그대로 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순한 관보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지난주 말씀하신 또 선조 때 발행했던 민간이 인쇄했던 조보를 보면 아주 뭐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보라는 건 사실 똑같거든요. 그 선조 때 발행된 거는 그런 뭐 활자로 대량 인쇄 배포한 것이다 그거고. 네. 그 이제 이번 주에 다루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실록이나 문헌 그다음에 실물 자료 같은데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제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약간 그 형식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록 뭐 기사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적으로 더 풍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조보를 글씨가 엉망이어서 보기 어려웠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 원래 아까 얘기했듯이 선조 때 잠깐 100일 동안 발행됐던 민간 인쇄 조보는 활자로 인쇄한 거기 때문에 깨끗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조보는 약 100일 만에 폐간됐고 나머지 조보들은 이제 승정원 주서가 손글씨로 작성을 하거든요. 네. 이걸 작성을 해갖고 이렇게 놓으면 각 관청의 기별서리가 그걸 뺏겨갖고 이제 배포를 각 관청에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각 지방에서 파견된 경주인이라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뺏겨갖고 가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지방에다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승정원 주소가 악필이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기사를 노트북으로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엉거지에 손글씨로 썼잖아요. 혹시 그거 국장께서도 당연하죠. 저는 그걸 20자 원고지라고 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200자 원고지인데 네. 우리 신문에서 쓰는 건 20자 원고지라고 해갖고 되게 13자 원고지였구나. 그래갖고 13주를 거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신문 형식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필 기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일 기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활판 인쇄라도 활자를 뽑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서 네. 활판을 뽑아 활판에다가 놓고 이제 인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보고 활자를 골라야 했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도 악필 기자를 만나면 곤욕을 치르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인자를 네. 모르니까. 근데 조선시대 조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승정원 주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글씨가 악필이면 굉장히 골치 아팠겠죠. 네.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1600년 기록인데 사원부가 승정원 임시주서 이영원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하는데 그 이유가 졸필이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임시주서 이영원은 비밀스럽게 써야 될 조보를
졸필로 어지럽게 썼다. 이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글쓴 자의 임무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 잘르소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악필이 뭔가 경질의 사유가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기사를 제때 이렇게 조보에 실지 않는 담당자도 좀 문책을 당했다면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물 먹었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네. 자기가 써야 될 기사를 안 쓰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네. 문책당하고 뭐 그러잖아요. 물 네. 먹었다 그래갖고 넌 도대체 뭐 하는 애야? 그러면서 이제 기자 자격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죠? 아직까지. 아니 그런 기억이 있죠. 문책 남이 먼저 썼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의 네. 어떤 기자에게 그 뼈아픈 멘트들 이런 게 실수자. 네.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보의 내용을 제때 필사하지 않은 그런 기별설 이런 사람들도 중벌을 받았는데 네. 만약 임금의 전규가 있었는데 임금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음 날까지 조부에 실지 않거나 이 어떻게 보면 옮겨 뺏기지 않은 경우는 유배형에 처한다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우리 같은 지금 기자들이 다른 신문에 나온 기사를 자기가 못 쓰고 이러면 유배형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유비를 너무 자주 가야 되는 그런 거아니에요? 맨날 유배 가야 되고 지방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제때 소식을 알려주지 못하는 언론인은 이건 언론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사명을 다하지 않은 기자를 이제 기별서리를 엄벌에 처한 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 신문 제작 시스템에서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뭐 보도 지침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워낙 또 왕조 시대니까요. 예, 있었습니다. 그 인조 때인데요. 그 인조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인목대비거든요. 인목대비가 선조의 그 마지막 이제 그 이 정비잖아요. 네. 그 되게 어린 사람이었죠 옛날에 선조 때는. 그래서 인목대비가 돌아가시는데 그 처소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비단 백서 세 폭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인조가 이게 분명히 인목대비가 생전에 그러니까 인조를 폐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저주를 건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 잘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인조가 인목대비의 측근이고 선조의 후궁이었던 귀희 그다음에 뭐 상궁 이런 사람들인데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처형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또 인조에 관한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인조는 또 좀 약간 뭔가 모자란 부분? 못났다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 뭐 인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조보다 오히려 인조가 더 못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근데 인조 같은 경우는 두 여인한테 이제 사약을 내리면서 전교를 지시서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부분에 부표를 표시를 해놓습니다. 네. 이게 뭐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 내가 두 여인에 대한 사형 판결문을 쓰면서 그 다소 거북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표시를 해두었다. 이거는 내가 좀 깊은 뜻이 있어서 표시해둔 건데 이 승정원 승지라는 놈이 그 표시를 살피지도 않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조부에 게재해버렸다. 그걸 기별서리들이 조부에 또 뺏겨갖고 배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건 잘못된 일이다. 그 담당 승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시해둔 부분은 삭제해서 보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뭐 저희가 겪었던 독재 정권 시대의 보도 지침처럼 꼭 이렇게 그렇죠. 네. 이거 뭐 왕조 시대였으니까 뭐 그랬을 텐데 그거 따지고 보면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 시절에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이 허옇게 나간다든가 그런 일도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일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보면 왕위 찬탈 이야기고 뭐 그러니까는 민감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랬겠을 텐데 보통 이제 그 임금이 요런 부분은 뭐 쓰지 말라고 할 경우는 약간 표시를 해두는데 이제 요 서리가 네. 그 승정원 주소가 이제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썼는지 아니면 뭐 엿좀 드시라고 그래갖고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하지 말라는 뜻의 표시를 내렸는데 참 승정원 주소가 그냥 모조리 여과 없이 그냥 실어버렸다는 거죠. 네.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죠 우리가. 네. 모릅니다. 사실 이제 왕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프 더 레코드 이제 비보도 이런 상황이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처럼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오프를 걸잖아요. 우리가 흔히 오프 건다 그러는데 네. 더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국가기밀 누설 방지 차원에서도 약간 제한하는 일 이런 것도 몇 번 있더라고요. 저희가 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나 이런 전쟁도 겪고 했으니까 좀 그런 게 민감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 조선 팔도에 중국 명나라군이라든지
왜군이 도처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 뭐 이 조보가 자꾸 배달되면은 속속들이 보이잖아요. 임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뭐 이러잖아요. 그 국가기밀 누설을 걱정을 했겠죠. 예를 들자면 1594년인데 이 선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유성룡이라는 분이 네. 이제 그 명나라 파병군하고 왜군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정세를 두고 이제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상 그때 그러니까 유성룡이 영의정이었는데 네. 영상과 과인 임금이 나는 이야기는 조보에 내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중국이나 외적이나 외국인이 할까 두렵다. 적병과 밀통하는 정탐자가 이 서울에 많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이런 정도의 보도 지침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네.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596년에 선조가 이제 그 작은 관청들이 조보를 뺏겨있는 그런 거 행인데 그걸 이제 일절 금하는 비만계를 내리거든요. 네.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보는 누구나 막 읽고 있는데 이게 조정도에 이런 게 있느냐. 국가 비밀이 아니더라도 이게 국정을 수행하는 데 좀 방해가 된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보면은 중국인 관원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중국 사람들은 속셈을 참 알기 힘들다. 네. 이 모든 일을 좀 면밀하게 살필 건데 이게 큰 관청이라고는 몰라도 조그만 관청에서는 조보를 베껴서 배포하는 일은 뭐 일절 금한다 이런 그 지시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비보도 원칙이 좀 세워지면 네. 그게 좀 잘 지켜지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그렇게 아무리 비보도를 요청해도 좀 100% 지켜지기는 어렵잖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경우는 담당 주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기자죠. 네. 승지라 그러면 그 담당 승지니까 지금으로 신문사로 치면 뭐 예를 들자면 부장이나 네. 에디터나 아니면 뭐 국장 정도 됐겠죠. 네. 도승지는 국장이었겠죠. 뭐 그런 당연히 문책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1597년 정유재란 때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 파병군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노심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조정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명나라 장수 양원의 진노가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명나라 군을 압록강 근처에 주둔시키고 그들의 의중을 좀 살펴야 된다.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논의들이 이상하게 조보에 계속 이제 막 게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비밀이잖아요. 네. 명나라 병사들한테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아 조선 조정 이놈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관원에서 이 조보를 발항하고 있는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탄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니 중국 장수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이게 사실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조보에 버젓이 실려갖고 외부에 전파가 된다. 이거는 매우 부당한 짓이다. 담당 승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담당 부장, 네. 경향신문 뭐 사회부장을 문책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명나라 장수 신기를 건드리는가봐 어떻게 걸어놓은 어떤 오프 더 레코드 이런 걸 이제 어떤 기자가 깨니까 자꾸 문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사실 광해군과 인조 시대 때는 대부분 정치적으로도 엄청 민감한 시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뭐 후금하고 명나라하고의 어떤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보도지침 뭐 하면 둘째가라 서로하고 막 그러는데 그 광해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기가 유폐시킨 인목대비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일절 이제 조보에 실지 말라 이런 그 명을 내리는데. 당시에 무슨 인목대비전에서 이제 뭐 거기 소속된 궁녀들이 뭐 저주 사건을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일절 게재하지 말라라는 또 엄명을 내립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해군 때는 명나라고 후금 사이에서 좀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벌였다 이렇게 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조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경에서 이제 올라오는 보고 같은 거는 역시 조보에 내지 말라라는 보도 지침 이런 걸 내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파견하는 사신, 중국이 이제 사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미주알 고주알 조선 국내 사정을 알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숨겨야 할 일은 절대 그 조보에 내지 말라 이런 엄명을 내렸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자격이죠. 승정원 주소가 뭘 믿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런 중국 사신을 맞이하면서 내린 임금의 지시사항 이런 걸 모두 또 조보에 싣고 막 이러니까 광해군의 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죠. 지금 내가 비밀에 붙일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한두 번 지시한 것도 아니다. 맨날 근데 이런 뭐 과인의 지시사항이 조보에 그냥 났다는구나. 이게 도대체 임금의 명을 너희는 뭐라고 어떻게 알고 지금 그러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도대체.
해당 주소를 문책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민감한 내용이면 이거는 승정원 주소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외교에 관한 보도는 이 국익 차원에서 좀 룰을 지켜야 하는 건데요. 모르죠. 뭐 네. 어떤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는 건데 광해군이 이제 열받을만 하죠. 그때만 해도 광해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그 민감한 시대입니까? 네. 후금의 눈치 봐야지. 명나라에 또 예. 뭐 그런데 자꾸 뭐 이런 민감한 내용이 막 나오니까 열받을만 하죠. 지긋지긋하게 하여튼 보도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데 광해군이라는 임금 자체가 정말 피곤한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골치 아팠죠. 그다음에 뭐 이복 동생 그러지 뭐 이목 대비 그러지 뭐 그다음에 노론 뭐 그러니까 뭐 무슨 국내 대북파가 정치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열받고 피곤하고 막 그런 네.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막 이런 참 비참한 그 일도 겪는데 그 지금으로 따지면 수습기자격인 신입 뭐 주서가 그냥 막 보도낸 거. 지금으로 따지면 수습기자가 막 마구 막 기사 쓰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뭐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하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대목을 보면 광해군은 이제 신하들 그러니까 이런 그 조보를 담당하는 관리 감독도 잘 못하는 그런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명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자들 이런 자들한 국사를 논하고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얘기했듯이 조보 만드는 인간들까지 이렇게 속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기사 보면은 이 조보를 또 백금 50냥 60냥을 받고 이 외인 그러니까 외적한테 팔아넘기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 그 당시에 임명하고 면직 내용까지 그 실은 조보였는데 그런 걸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자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좀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또 그 시절에도 있었네요.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게 조보의 날씨 소식이 그렇게 또 매우 중요한 기사였다면서요? 그렇죠. 지금도 뭐 방송신문 같은 데 보면 날씨가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당시에는 또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잖아요. 천수답이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농사 망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민심인 천심이라니까 천심을 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사실 유교 사회에서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거는 임금에 대해서 하늘이 내리는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보잖아요. 네. 몇 번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면 임금이 공개적으로 뭐 반성문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탓이라는 걸 빨리 인정해라. 뭐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음식도 줄이고 뭐 공구 수송해 갖고 제대로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뭐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보에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효종 때인데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효종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조보에 실린 날씨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상이변이 잦은데 주상께서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보에 실린 날씨 기사를 언급을 합니다. 신이 서울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날마다 조보를 보면 기상이변 기사가 실린다. 그중에 보면 이제 사소한 변고도 있지만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는 뭐 이런 아주 심상치 않은 소식도 있다. 이게 알다시피 금성이 낮에 나타나면 몇 달 뒤에는 반드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 뭐 그러난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이 송준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이 조보를 날마다 봤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조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간 신문인가요? 그 날마다 뭐 날씨 기사가 실리고 그걸 봤다는 거니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뭐 일간 신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는 거죠. 안 네. 봤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민간 발행 신문도 23, 24일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이제 없는 걸 따져보면은 사실 일간 신문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조보에 별의별 소식까지 다 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사까지 실렸다 뭐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그 재밌는 대통령의 얘기, 건강 상태 이게 사실은 지금도 극비사항일 수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잘 안 알려질 텐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조보 보면은 국왕의 건강 상태까지 미주알 고주알 이제 조보에 실립니다. 그래요? 또 그런 기록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율곡이의 상서문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율곡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서울에 있으면서 조보를 보니까 옥체,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죠. 그 임금의 건강이 조화를 이뤄서 약을 써도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기사를 읽고 신은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상의 춘추가 한창이지만 질병이 잦고 음색이 마을지를 못하니까 여색을 삼가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렇군요. 그러면 율곡 이희 선생은 요즘 같으면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보고 네. 임금의 건강 상태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보 보고 알았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그 조보 보면은 뭐 세자빈의 간택 날짜까지가 보도가 되고 무슨 얘기냐면 광해군 때인데 네. 옥사에 연루된 황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이 친국, 그러니까 직접 신문에 나서거든요. 네.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이. 너는 이 비바람 때문에 세자빈의 간택 날짜가 미뤄졌는데 그런 사실을 넌 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또 조정조에도 보면 옛날에도 이런 비바람이 불면 불길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또 너는 어떻게 들은 거냐? 또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네. 이 황상이라는 사람이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해갖고 아니 이거는 조보에서 본 얘기입니다라고 네.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상이 나이가 그때 22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상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아니 어린 제가 어디서 보고 그걸 배웠겠습니까? 간택 날짜가 연기돼 갖고 새로 잡혔다는 이런 사실들은 그냥 조보를 보고 알았을 뿐입니다. 답답합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황상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겠네요. 네. 본인은 조보에서 세자빈 간택 날짜도 받고 날씨 이야기도 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보에 본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본인이 이렇게 추궁을 당하니까요. 그렇죠. 요즘에도 뭐 어디서 봤어 하고 추궁하면 나 신문에서 봤어. 뭐 이런 뭐 인터넷 찾아봐. 뭐 포털 가면 다 나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조보에 정말 다양한 얘기가 실렸는데요. 그 또 내란 음모 사건까지 조보에 실렸다고요. 예, 뭐 그걸 모욕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조보를에다가 이제 만천에 공개하는 우리도 보통 보면은 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범죄 사실 같은 걸 막 알리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광해군 때인데 그 대북파 이첨이 있어요. 대북파 영수인데 네. 요 사람이 이미 이제 사사된 사람이 있거든요. 유영경이라는 사람하고 그 신복들이를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유영경은 이미 죽었었거든요. 네. 이미 죽은 사람인데 이미 죽은 유영경의 시신을 저작거리에 뭐 전시하는 김에 그의 신복들인 김대래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가중 처벌해야 된다. 이 잔당 김일승이라는 사람은 곤장을 막다가 죽었는데 영모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허리띠 속에 흉소까지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 죄상을 조보에 써서 그냥 사방팔방에 돌려 보이기만 하고 그 죄를 묻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 사건의 전모는 이미 조보를 통해서 낱낱이 막 알렸다는 알렸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알리기만 하고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서 좀 가중 처벌을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기록이네요. 처벌은 좀 했지만 가중 처벌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보에만 내고 도대체 뭐 하는 얘기냐. 그에 마땅한 죄에 마땅한 그런 처벌을 더 내려야 되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보의 고위 관리에 대한 탄핵 상소문까지 신속하게 실었다고 하셨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이첨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1921년에 그 원접사 그래갖고 조선을 방문하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임시 관직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이하려고 그러면 명나라까지 가서 모셔와야 되거든요. 네. 그 사신을 중국 사신을 그런 직을 맡아갖고 이제 명나라로 출발했는데요. 출발하고 며칠 뒤에 그 신재익이라는 사람이 그런 떠난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뭐라는 내용이냐면 이이첨이라는 인간은 정말 흉악하고 교활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소문이 조보에 실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어느 다른 나라로 외교 사절로 가는 사람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보를 발행한 승정원이 광해군한테 이제 저간의 사정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이첨이 원접사의 명을 받아서 도성문을 나간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이첨을 공격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 상소의 내용이 조보에 실렸다. 도중에 이이첨이 조보를 보게 되면 반드시 석고대죄할 건데 그렇게 사신을 대접하는 일은 그러면 누가 대신하느냐.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보고드립니다라는 이제 그 보고사항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이첨이라는 인물이 또 인조반정 뒤에는 좀 아주 사악한 인물로 꼽히죠.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조반정이 시작됐으니까 인조반정을 그 주도한 사람들의 얘기일 수가 있고 네. 우리로 따지면 어떤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대북파 영수죠. 대단한 인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탄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정원으로서도 굉장히 큰일 났다 싶었을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이첨이 당대의 권세가였던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 중대한 임무를 띠고 이제 파견된 사신이잖아요. 네. 원접사니까. 그 중도에 탄핵했으니까 큰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탄핵을 받으면 그 탄핵받은 사람은 사실은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처벌을 기다리고 그 어떻게 된 건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원부하고 사관원이 이이첨을 적극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이첨처럼 충성스럽고 고든절개는 없다. 이거는 정말 요망한 상소니까 신경 쓸 일은 아니다. 다만 이이첨이 사신을 접대하는 임무를 띠고 가는데 만약 조보를 보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결국 이 주상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낭패스러운 그런 지경이 될 거다라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 실록 내용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요. 조보가 좀 민감한 내용이나 그러면서도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이첨 얘기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조보에 실려갖고 막 그게 막 달려가서 보고 또 그걸 본 사람은 또 대역죄이구나 해갖고 막 또 기다려야 되고 죄를 묻는 걸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또 배달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런데요. 임금이 이 상소문에 언급한 참 나쁜 사람들 이름은 조보에 싣지 말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나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조보에도 특정 대신을 막 공격하는 상소 이런 비판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여과 없이 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594년에 선조가 이 사원부가 올린 상소문 중에 특정 대신을 공격하는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보에 내지 말라는 명을 내리는데 그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조가.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어찌 이익을 좋아하는 무리를 동용하여 천하의 일을 파괴하도록 맡겨두십니까? 이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시골의 어리석은 사내라도 모두 불가함을 아는데 전하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상소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 상소문 올린 그 옆에 이 승정원한테 이런 거죠. 자네는 아느냐? 이 상소문이 지목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지목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옆에서 이제 도승지가 말을 해줘, 얘기를 하죠. 아, 그 참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좌의정 윤두수하고 우의정 유홍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뭐냐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이제 이익을 탐하고 염치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하는 일 없이 재상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그래서 선조가 이 두 사람 이름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불편한 표현이구나. 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네. 지목된 요 사람들은 조보에 내지 마라라고 이제 보도 지침을 내립니다. 아, 네. 요즘 청문회 지금 진행 한참 중이잖아요. 근데 조보에서 언급한 인물이 사실 여론에 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스스로 자진 사퇴한 그런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그 조보가 이제 공론의 수단이 돼 갖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조보에 막 이조 판서에 임명된 인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이제 게재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간의 사정이 어디 나오냐면 석담일기 율곡이의 그 정치일기거든요. 네. 석담일기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습니다. 1569년 7월에 이조 판서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사임을 했다. 원래 박충원은 재주와 행실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럭저럭 처세해서 판서 장관까지 올랐다. 그런데 박충원이 이조 판서가 되자 여론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뭐 정철, 신흥시, 오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조보를 보고 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충원이 이조 판서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실은 조보를 보고 이렇게 입을 모았다는 건데 아 어찌 이런 사람이 이조 판서가 됐나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이제 그 숙덕공론을 한 거예요. 이른바. 근데 그런 숙덕공론 여론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박충원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박충원이 병이 났다, 아프다라고 하면서 사직을 했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 보네요. 근데 네. 뭐 지금으로 치면 어느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론이 좀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아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좀 자진 사퇴한 뭐 이런 사례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조 판서는 뭐죠? 행자부인가? 뭐 행자부 장관이라 그러나 지금 뭐죠? 지금은 행정자치부장.
행정부 장관이 좀 되니까 요즘 그 낭만 이야기가 사실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네.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조선시대 이 조보는 뭐 단순한 간보라고 보기에는 좀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한정된 중앙하고 지방관청 뭐 아니면 뭐 일부 사대부 계층 뭐 이렇게 봤는데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내용하고 내용이 전하는 의미 이런 것들은 지금 신문하고 견져도 손색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조보가 그 손조시대 민간 인쇄됐던 그런 조보처럼 아주 폭넓게 발행되고 배포가 됐더라면 조선 사회가 조금 더 열린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사회가 계속 이어졌으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사실 이게 뭐 한자로 됐는데 뭐 한글 형태로 배포가 돼서 뭐 일반 백성들까지 볼 수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뭐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자가 취재해서 쓸 것도 없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네. 뭐 승정원에서 각 지방에서 쏟아내는 민의 그다음에 뭐 이 상소문 국왕의 자화 비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여과 없이 실었다는 네. 거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조선팔 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다음에 국왕하고 신료들이 무슨 잘못을 했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생생하게 기자가 취재 안 해도 그냥 그걸 다 그냥 실은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명한 사회가 됐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참 그 시대의 조보가 좀 폭넓게 배포가 됐으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지 참 네. 생각을 해보면 참 흥미로운 건데 그게 안 돼 갖고 참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요즘에 언론도 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언론의 중요성을 참 중요함을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기사 좀 저기 한다 그래갖고 기레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기레기 한마디로 그냥 기레기라고 정리를 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기레기 아니죠 우리는. 네. 안 되려고 노력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